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단과 전선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이나 해양처럼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온도나 습도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우리나라 보이시죠? 우리나라 주변에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기단이 있는데 이 4개의 기단의 발생지에 따른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생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있는 A하고 C는 고위도거든요. 봐봐요.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있는 A하고 C는 고위도 지역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위도가 높은 고위도 지역에서 형성이 되면 성질이 한랭합니다. 제가 여기 성질을 적어 볼게요. 그래서 고위도에서 형성이 되면 성질이 한랭합니다. 한랭이라고 하셔도 되고 저온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아래쪽 있잖아요. 아래쪽이면 위도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형성이 되는 기단은 온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난이고 여기는 온도가 조금 더 높아서 고온이에요. 자, 그리고 A하고 B를 봐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이제 서쪽에 있는 A 기단하고 B 기단 같은 경우는 봐봐요. 여기 지도 보면은 대륙 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대륙 쪽에서 형성이 되면 건조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대륙 쪽에서 형성이 돼서 건조하고 이 B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형성이 되면 건조합니다. 그 다음에 C하고 D를 봐주세요. C하고 D 같은 경우는 발생지가 여기가 지금 바다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형성이 되면 습합니다. 그래서 C의 성질도 다습, D의 성질도 다습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기단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A 기단 같은 경우는 고위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더 높아요. 고위도 대륙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 성질이 한랭, 차고 건조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요 A 위치 꼭 확인해 주세요. A 기단의 이름은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자, 그런데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끼치는 계절은 우리나라 겨울이고요. 자, 겨울의 특징은 춥고 건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기단이 아까 한랭 건조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춥고 건조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기단 살펴볼게요. B 기단의 이름은 양쯔강 기단입니다. 요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끼치는 계절은 봄, 가을이에요. 자,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양쯔강 기단의 성질이 아까 온난 건조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봄, 가을의 특징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기단인데요. C 기단은 고위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더 높은 고위도,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다거든요. 고위도 해양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랭, 차고, 다습한 성질이 있습니다. 요 기단의 이름이 여기 바다 이름을 따서 오호 츠크해 기단입니다. 자, 요 기단은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끼칩니다. 초여름의 계절의 특징은 서늘하고 습합니다.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자, 그리고 D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기단이죠. 이쪽 기단의 이름이 요 앞에 큰 바다가 북태평양이거든요. 그래서 기단의 이름이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여름 방학할 때 그 엄청 더운 여름 있잖아요. 그 여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특징은 덥고 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선면과 전선인데요. 전선면과 전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기단이 만납니다.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여러분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옆에 그림 보세요. 자, 지금 왼쪽에 차가운 공기, 찬 기단이 있어요. 차가운 공기를 찬 기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따뜻한 기단이 있어요. 그러면 찬 기단하고 따뜻한 기단 이렇게 성질이 전혀 다른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가운 거와 따뜻한 게 만나는 경계면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해 있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전선면이에요. 자, 요 면의 이름이 전선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전선면 배웠잖아요. 자, 전선면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지표면이거든요.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선이에요, 선.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라색이 전선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이 이제 지표면입니다. 그래서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이 경계선이거든요. 이 선의 이름이 전선입니다. 위치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이 면의 이름이 전선면이고 그 다음에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이 전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전선의 형성 원리 실험인데요. 자, 수조에다가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자, 찬물하고 따뜻한 물을 부어주는데요. 찬물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찬물은 밀도가 큽니다. 따뜻한 물에 비해서 밀도가 커서 자, 밀도가 크면은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따뜻한 물인데요. 따뜻한 물은 찬물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찬물은 밀도가 커서 찬물은 아래로 내려간다 기억해 주시고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찬물하고 따뜻한 물이 이제 칸막이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칸막이를 치워버리면 찬물하고 따뜻한 물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봐봐요. 자, 찬물은 아까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찬물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물은 내려가고 따뜻한 물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섞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찬물하고 따뜻한 물이 만나는 경계면 있잖아요. 이 경계면이 전선면에 해당합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전선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찬물과 따뜻한 물의 경계면 있잖아요. 요 면. 경계면과 수조 바닥이 닿는 경계선. 그럼 여기겠죠. 자, 여기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4번인데요. 전선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4개의 전선을 배우게 되는데 한랭 전선, 온난 전선, 폐색 전선, 정체 전선인데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조금 어려워서 이 2개의 전선을 구분을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랭 전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랭 전선은 기호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한랭 전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은 이렇게 동그랗게 온난 전선을 그려줍니다. 자, 한랭 전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랭 전선은 이제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전선인데요. 요거 보실 때, 자, 여기가 지금 뒤쪽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뒤쪽이에요.
요렇게 전선면 보이시죠? 이 전선면에 여기가 뒤쪽이고 여기가 앞쪽입니다. 그런데 자, 뒤쪽에 무슨 공기가 있냐? 찬 공기가 있는 걸 눈여겨 봐주세요. 자, 뒤쪽에 찬 공기가 있으면 한랭 전선이다. 요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요 면 있잖아요. 이 경계면이 전선면입니다. 자, 요 경계면의 이름이 전선면입니다. 그리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자, 요 선이 지금 전선인데, 자, 찬 공기가 다가가서 생기는 전선을 한랭 전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랭 전선의 기호가 아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선을 표시해 보면 요렇게 삼각형이 표시돼 있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돼 있는 것이 한랭 전선입니다. 그러면 한랭 전선도 방향이 있는데 이 삼각형 표시 요쪽 부분이 한랭전선 앞쪽이에요. 한랭전선 앞쪽이고 한랭전선 뒤쪽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한랭전선은 여기가 한랭전선이거든요. 한랭전선 뒤쪽에 찬 공기가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찬 기단이 찬 공기예요.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 왜? 찬 공기가 밀도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급하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합니다. 자, 외워봐봐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급하게 파고들면서 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전선면에 구름이 생기는데요. 봐봐요. 차가운 거하고 따뜻한 게 만나면 구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요 전선면을 따라서 자, 요렇게 구름이 생깁니다. 이 전선면에 구름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구름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렇게 폭이 좁고 높게 솟아있는 구름을 적운형 구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적운형 구름이 생기는 위치가 자, 요게 아까 한랭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랭전선 뒤쪽입니다. 한랭전선 뒤쪽에 구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비도 내려요. 자, 그래서 구름은 한랭전선은 뒤쪽에 구름이 생겨요. 위치 확인하세요. 자, 한랭전선 뒤쪽에 구름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폭이 좁고 높게 솟아있는 구름을 적운형 구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적운형 구름에서 강수, 비가 오는데 강수 구역하고 이제 형태를 보시면 적운형 구름이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 비가 올 때 좁은 지역에 비가 오는데 적운형 구름에서는 소나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동 속도인데 이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에 비해서 이동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자, 계속해서 전선 통과 후라고 적혀 있죠. 전선이 지나고 났을 때 기온을 말하는 건데요. 아까 여기가 지금 한랭 전선이거든요. 근데 전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전선이 지나고 나면 찬 공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자, 전선이 통과하고 나서 통과 후입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차가운 공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고 반대로 기압은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온난전선 살펴보겠습니다. 온난전선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온난전선은 뒤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앞쪽에 찬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전선면을 형성을 하게 되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경계가, 자, 여기가 지금 전선이거든요. 근데 온난전선은 동그랗게 표시를 합니다. 자, 온난전선의 생성 과정입니다. 따뜻한 기단이 뒤쪽에서 따라오잖아요. 따뜻한 기단이 따라와서 찬 공기, 따뜻한 기단이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아서 찬 기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찬 기단, 찬 공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아까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했거든요. 이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한데 온난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요렇게 완만하죠.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급하고 요거는 완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형성되는 구름의 종류인데 여기가 전선면이거든요. 이제 전선면에 이제 구름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구름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에 넓고 얇은, 자, 층운형 구름. 자, 요렇게 생긴 구름이 층운형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이 어디에 생기느냐? 자, 봐봐요. 온난전선 앞으로 구름이 생겨요. 온난전선 앞쪽입니다. 앞쪽에 층운형 구름. 요거 꼭 외워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강수구역과 형태를 살펴보면 구름이 넓잖아요. 층운형 구름이 넓어가지고 강수구역도 넓습니다. 자, 넓은 지역에 층운형 구름에서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속도인데 이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조금 빠르고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가 느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이 통과했을 때 전선 통과 후 기온인데요. 자, 여기가 전선이잖아요. 전선 통과 후는 이쪽을 말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다가왔으니까 기온이 올라가요. 반대로 기압은 낮아집니다. 자, 폐색 전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폐색 전선하고 정체 전선이 생긴 모양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호 한번 볼게요. 자,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동그란 게 온난전선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한랭전선인데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포개져 있는 모습이 이제 폐색전선입니다. 그래서 폐색전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하면 자,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한랭전선이 있어요. 자, 여기가 한랭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동그랗게 생긴 온난전선이 있어요. 근데 한랭전선이 뒤쪽에 있고 온난전선이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랭전선이 아까 이동 속도가 좀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한랭전선이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빨라서 온난전선을 따라갑니다. 자,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겹쳐지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얘가 한랭전선이 따라가서 온난전선을 겹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이제 전선이 거의 마지막 단계 소멸하게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름을 폐색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정체전선입니다. 자,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잘 한번 보세요. 자, 동그란 온난전선은 위쪽을 보고 있고 요렇게 뾰족한 한랭전선은 아래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방향이 다른 거 알겠죠? 요렇게 한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건 폐색 전선이고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정체 전선입니다. 자, 그러면 정체 전선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세력이 비슷한 두 개의 기단이 자, 반대 방향으로 만납니다. 보면 온난 전선은 위쪽으로 가고 있고 한랭 전선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뭅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자,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부근에 형성되는 정체 전선이 바로 장마 전선입니다. 장마 전선이거든요. 왜? 장마 전선이 있으면은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장마 전선이 요렇게 생긴 정체 전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정체 전선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폐색 전선은 이제 전선의 소멸 단계에 폐색 전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폐색 전선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